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은 변소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옛날 시골에 가면 뒷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또 어떤 시골에 가면 지방에 따라서 통시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또 변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름을 화장실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화장하는 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화장실 그러면 누구든지 변소를 이야기하는구나 다 알죠. 영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이 변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식사 시간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변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민망하니까 그것을 이 변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원래 영어 그대로 하면 변소는 쉿하우스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잘 쓰지 않고 다 레스트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거기서 화장실과 좀 다른 개념이죠. 쉬는 것인데 변소에서 그렇게 일부러 쉬러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소변이 마려운데 변소를 찾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restless,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변소를 찾게 되면 이제 안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레스트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 말에 보면 이 변소와 처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 변소를 왜 멀리 해야 되느냐? 결국은 첫째는 냄새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변소에서 정말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났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수세식이 되고 난 다음에는 물이 항상 거기 차 있어서 냄새가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딱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기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멀리하는 이유가 위생상의 문제입니다. 이 변소에는 병균이 드글드글 많이 끓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장균,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기생충 이런 것들이 감염 원인이 바로 변소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어릴 때 배우기는 이 우물과 변소는 거리를 적어도 50m 이상 두라 이렇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참 이 위생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변소를 멀리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이제는 상수도는 이제는 더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안에서 나는 그런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또는 수백 킬로 밖에 떨어져 있는 상수도에서 물을 정화해서 거기서부터 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아주 맑은 물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수도는 아주 멀어졌고 반대로 화장실은 옛날에는 멀리 했지만 집안에서 제일 먼 구석진 곳에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가깝게 하다가 지금은 아주 방 안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도 아무 참 냄새도 나지 않고 거기서 볼일을 볼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 옛날 말과 달라서 변소를 멀리 할수록 불편하고 아주 가까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빌딩에 들어가면 변소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아주 먼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변소부터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나이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방광염이 걸리게 되면 소변을 자주 봅니다. 보통 하루에 보통 사람 같으면 3번 내지 5번 정도 이렇게 보지만은 방광염이 걸리게 되면 뭐 10번, 20번 또는 30번을 봐도 또 소변이 마렵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소변을 봤는데도 아직도 소변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잔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광염이 있으면 빨리 항생제로 치료하면 이제 그게 시원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소변 배양 검사를 해서 그게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검사를 한 다음에 일단 2, 3일 동안은 셉트라, 박취임 같은 이런 약을 쓰다가 혹시 그것이 이제 잘 맞지 않으면 나중 배양 검사에서 다른 특별한 균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항생제로 바뀌게 되죠. 그 외에 이제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은 변소가 가까워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많은데
특히 출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요실금이 많습니다. 아기를 하나 낳은 사람보다 세 아기를 낳은 사람이 요실금이 더 많아요. 그만큼 아기 낳으면서 이 근육이 이제 좀 루스해져 가지고 소변을 꼭 잠그질 못하고 이렇게 자주 소변을 봐야지 시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실금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기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또 많은 경우 수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도 여러분들이 전문 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전립선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립선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오지가 않고 또 소변을 자주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전립선이 커지는 것이 50대에는 거의 50% 남자들이 전립선이 비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는 60%, 70대는 70%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가 많아집니다. 이제 그것을 소변을 쉽게 나오게 하는 그런 맥시플로 같은 그런 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경우는 전립선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까지 해야 되죠. 특별히 이제 전립선이 만약에 암이 생겼다면 전립선 암이면 반드시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이제 40대 이후에 이제 전립선 암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40대가 되면 해마다 피검사를 PSA라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과나 또는 비뇨기과에 가서 이 PSA라는 검사를 남자들은 40대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수치가 좀 높으면 MRI 검사를 하고 또 그것이 미심쩍을 때는 조직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단이 되면 이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 케모테라피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겨울에 많은 것이 이제 위장염인데 이 위장염이 있으면 우리가 또 변소가 가까이 필요합니다. 구토와 설사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변소를 찾아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름에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걸렸을 때도 구토와 설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소를 찾게 되는 거죠. 가까운 변소가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식중독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몸에 이 발진이 생기고 가렵고 이런 것은 식중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에 대한 알러지 증세이지 식중독의 증세는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증세가 식중독의 증세입니다. 열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되게 가렵고 발진이 생긴 것은 알러지 증세입니다. 이 알러지 증세를 식중독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멀미라든지 배멀미 이런 멀미를 할 때도 이런 변소가 가까이 있는 것이 좋죠. 빨리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되게 먹을 때마다 쌉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이 가까이 기저귀 가는 변소를 알아두는 것이 좋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요즘은 변소 안에 기저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소다를 많이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 소변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소를 자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있으면 대소변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모두 이렇게 이 스핑크터가 괄약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소변을 잘 조절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이제 치매가 되면 이제는 대소변을 조절할 필요성까지도 못 느낍니다. 그렇게 돼서 이 변소가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이 화장실 숫자가 바로 집값에 비례합니다. 참 옛날에는 변소 하나를 이 온 가족이 10명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소에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참 다리를 웅크리고 이렇게 기다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방마다 이제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이제는 정말 변소가 그냥 변만 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레스트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안정을 찾고 쉼을 얻는 그런 편리한 곳이 변소입니다. 그래서 옛말은 이제는 없어지고 변소는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변소는 가까운 편리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편안함을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